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음 순서에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인사를 먼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랩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리드로 일을 하고 있는 김문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프랩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병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작은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사실 엄청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 2년간 인프랩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얻었던 몇 가지 생각들과 팁 그리고 그 예시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는 총 4시부터 4시 40분까지 총 4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화면과 같이 총 4가지 배경, 시작하기, 사용하기, 다듬기로 그리고 끝에는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간 얘네가 어떻게 디자인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배경입니다. 디자인 시스템과 작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주제가 작은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디자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닐슨 노먼 그룹에 의하면은 디자인 시스템은 다양한 페이지와 채널에 걸쳐 공통의 언어 및 시각적 일관성을 만들고 반복되는 작업을 줄임으로써 규모에 맞게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 IBM의 카본 디자인 시스템, 어도비의 스펙트럼 등이 있겠죠. 사실 이제는 디지털 제품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하면은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왜 필요할까요?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통된 언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과 조직, 팀과 팀을 넘어서 일괄된 디자인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원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사용자는 일괄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을 신속하고 혹은 또 대규모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미리 정의된 컴포넌트와 패턴을 재사용함으로써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더 크고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높아진 효율은 보다 더 중요한 곳에 리소스를 쏟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 시스템 좋은 건 다 아시죠? 앞서 언급됐던 구글, IBM, 어도비 등등등등 이런 큰 조직들 말고요. 작은 조직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그 디자인 시스템 팀이나 디자인 옵스 팀 이런 팀을 가진 조직에 계신 분이 좀 있을까요? 네. 만약 있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우린 없거든요. 아마도 대부분의 이런 팀을 구상한 조직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당장의 제품이 급하고 비즈니스가 급한데 이런 팀을 만든다? 네. 그리고 구조의 관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잘 구축된 팀이 있는데 이걸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소스의 제약도 있겠죠. 많은 기업들, 특히 저희와 같이 인프레카 같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운영할 만한 인력 예산이 사실 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효율성을 높여주는 디자인 시스템이 충분히 발휘될 정도로 제품의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아니라 리소스가 부족하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 다수의 디자이너들은 작은 조직에 있을 확률이 사실 높아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2019년 국내 일자리는 2,400만 개라고 합니다. 그중에 21%는 영리를 취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이고 나머지 78.9%가 영리를 취하는 영리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의 비율은 단 15.8%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절대 다수인 63.1%는 저희 같이 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비교적 풍부한 리소스를 가진 뭐 대기업 같은 조직은 결국 사실 절대 소수이고 언제나 부족한 리소스를 저희는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2017년 한국디자인진흥원 투자금액별 디자인 인력 보유 현황에 따르면은 투자금액 따라서 3억 원 이상이면 1.6명, 5억 원 이상이면 2.3명, 10억 원 이상이면 3.4명, 50억에서 100억 이하면은 5.4명 가장 많고요. 투자금이 100억 원 이상이 되면은 소폭 감소한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넘어도 디자이너는 많아야지 4명, 5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누적 투자 금액이 이제 65억인 인프랩도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지금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디자이너들은 작은 조직에 속할 확률이 높고요. 작은 조직들은 많아야 4명, 5명 남짓하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네 디자이너들 리소스 참 부족하죠. 리소스도 부족한데 할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유저 데이터 보랴, VOC 보랴, UX 설계하랴, UI 짜랴. 요즘에는 UX 라이팅, 글도 쓰라고 하더군요. 정말 즐겁죠? 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 인프랩도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좀 먼저 했던 터라 준비했던 주제들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작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발표를 사실 관통하는 주제는 결국 요 리소스 레버리지입니다. 인프레과 같이 작은 조직은 언제나 그렇듯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서 리소스를 빌려오는 선택을 했어요. 이미 밖에는 충분히 좋은 리소스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선택지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시스템 뭐 그 자체를 만드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와 결국은 사용자겠죠. 리소스를 외부에서 빌려오고 사용자가 경험할 제품을 재빠르게 만드는 일이 저희 같은 작은 조직에게는 사실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부 리소스를 빌려와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을 했는지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구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자인 시스템은 필요한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려 했던 것 같아요. UI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때 4가지를 고려했었는데요. 리액트 라이브러리 지원 여부는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관점에서는 스타일이 정의된 컴포넌트가 다양한지 살펴봤었고 컴포넌트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적절한지 확인을 했었고요. 개발 관점에서는 실제 개발 빌드 환경, 번들 크기나 로딩 시간, 브라우저 호환성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엔트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주 잘 정의된 60개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했었는데요. 빌드 시 번들 크기를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점이 있었고 복잡한 변수 시스템으로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는 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플로우바이트는 22년 기준 데모 버전과 컴포넌트들을 봤을 때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다른 라이브러리들보다 시각적으로 돋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 리액트 라이브러리 지원이 안 되고 있었고 브라우저 호환성에서 익스플로러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이 점이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MUI는 머테리얼 앱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면서 웹까지 반응형 디자인을 지원하는데요. 모바일 사용성은 장점일 수 있지만 저희 전체 유저의 80%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히려 단점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에서 스타일을 수정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차크라는 22년 당시에 40개 정도의 컴포넌트를 제공했는데요. 조금 다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여졌어요. 업데이트가 좀 뜸한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 지원이나 활동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코어링을 했는데 총 21점으로 만타인을 선택하게 됐어요. 빠른 개발과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 없는 일관된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엔트 디자인이나 MUI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면 차크라나 플로우바이트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면서도 반응형과 커스터마이징이 쉽게 될 수 있는 균형 잡힌 만타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타인은 리액트 라이브러리로 100개 이상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드 시스템을 제공해서 반응형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컴포넌트에 프롭스라는 걸 지원해서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문서를 보면 예제 화면이나 코드가 잘 나와 있어서 DS 측면에서도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 만타인을 차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타인은 공식적으로 피그마 키트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피그마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이 만든 비공식 키트만 있었어요. 비공식 키트는 저희가 원하던 방식과 상이한 부분이 좀 있었고 직접 만든 것과 뭔가 비슷하게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코어링 할 때만 해도 그 항목에 피그마 키트가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그마 키트가 있고 없고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개발 파트에서 베타 버전이지만 애니마라는 툴이 있는데 스토리북을 피그마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다.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주셨고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컴포넌트 하나의 프롭스를 다 가져오려면 베리언트 수가 10,000개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컴포넌트 하나의 베리언트 수가 너무 많아지면 메모리에 문제가 있었고 퍼블리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프로퍼티를 줄여서 임포트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퍼티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해봐야 했는데요. 만타인은 오픈소스인 만큼 범용성이 높게 만들어져 있고요. 선택하는 어떤 프로젝트는 쉽게 차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포런이라는 브랜드 톤 앤 매너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와 레디어스 프로퍼티를 가지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에도 브랜드 컬러가 잘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브랜드 컬러 팔레트를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컬러만 프로퍼티로 선택해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브랜드의 무드와 감성이 제품 인터페이스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타이는 레디우스 값에 대해서 5가지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의 친근함과 로고의 둥그란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둥근값 2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컬러와 레디우스 이외에도 베리언트와 스테이트, 사이즈, 프로퍼티들도 시각적인 위계와 반응형을 고려하고 줄여서 정리를 하다 보면 줄이고 줄여서 14,000개 정도의 가지수에서 600개 정도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프로퍼티를 한 개씩 늘리다 보면 가지수가 더 많아질 텐데 이렇게 늘어날 때 몇몇 개를 골라서 우리 이것만 사용하자고 합의를 하고 규칙을 정하면서 만들어야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롭스의 가지수를 줄이고 피그마의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했는데 가지수가 확 줄었고 잘 만들어진 문서가 있다 보니까 2주 만에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 40-50개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줄어든 가지수로 인해서 컴포넌트의 시각적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스토리북의 스토리를 애니마라는 툴로 피그마에 옮겼고 컴포넌트의 많은 가지수를 정리해서 베리언트 개수를 결과적으로 600개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공식 지원 키트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툴을 이용해서 피그마로 만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들고 정리를 계속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그마를 만들고 구축을 했다면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핸드오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시작하기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선택하고 구축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작은 작고 빠르게 하라고 제안을 드렸죠. 실제 이점에 있었고 빠르게 프로젝트 투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속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자 컴포넌트를 제작하다 보니까 작업자마다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값들이 상이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프로퍼티 명을 누군가는 대문자로, 누군가는 소문자로 작성을 하기도 했고요. 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퍼티인데도 레이블 텍스트, 이모지 레이블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필수 입력 표시 속성을 에스터리스크, 리콰이어 서로 다르게 작성하기도 했어요. 또는 프로퍼티의 순서가 상이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들끼리 서로 만든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사용성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명명하고 정의했다 보니까 프로퍼티들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겠죠. 또한 누군가는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도 헷갈리겠죠. 디자인을 FE한테 핸드오프 할 때 프로퍼티 값이 상이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매주 디자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고 슬랙이나 컴플런스 규칙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감이 되면 이제 지라의 작업 내용을 관리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혼자서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문서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개발에서도 이 프로퍼티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프로퍼티가 잘 맞춰지면 디자인을 전달했을 때 데브 모드에서는 프로퍼티 값을 확인하거나 인스펙트 부분의 프로퍼티를 확인하겠죠. 이 값들을 보고 이제 개발자는 컴포넌트 프롭스로 값을 옮겨 적어야 하는데 개발자분들이 데브 모드를 확인하는 걸 이제 관찰을 해보면 데브 모드에서 인스펙터 오른쪽 패널을 확인하기보다 실제 작업 화면에 보이는 값들을 주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더라도 이거 옮겨 적다 보면은 휴먼 에러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QA에서 값이 다르게 적용된 걸 확인하게 되고 다시 수정 요청을 하게 되겠죠. 놓치는 부분을 방지하려면 실제 화면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어노테이션의 메모를 하겠죠. 그럼에도 텍스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여전히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요. 컴피그 24에 소개된 코드 커넥트 기능이 이전부터 베타 버전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프로퍼티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드 커넥트를 활용하면서 복사 붙여넣기로 핸드오프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개발팀은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넣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타이핑은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어노테이션에 메모를 남기거나 디자인 QA에서 잘못된 속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드 커넥트도 한 번에 모두 진행하기보다는 그 라이브러리에 애널리틱스를 제공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부터 하나씩 연결하고 학습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과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지 예시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퍼티 4개를 가진 버튼을 테스트해서 옮겨봤어요. 제가 타이핑이 빠르진 않고 그 웹용 코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걸 감안해서 영상 속도를 1.5배속으로 하니까 30초 정도 타임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사이즈라는 프롭스를 입력하고 있고 레디우스라는 프롭스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나왔었는데 코드 커넥트를 활용했을 때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전 작성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 10초 타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시간이 단축이 된 건데 프로젝트 하나 진행할 때도 컴포넌트가 몇십 개씩은 될 거고
프로퍼티도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30분 정도가 걸리던 시간이 10분 이내면 끝날 수 있을 거고, 하루에 1시간씩 절약을 해도 6개월이면 150시간을 절약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고유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 커리어에 기여하자가 아니고요. 외부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툴을 사용해서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팀에 기여하자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다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다듬기 세션이고요. 다들 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마지막 세션인 이 다듬기에서는 어쨌든 디자인 시스템도 결국 하나의 제품이다 보니까 막상 이제 구축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점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 갈고 다듬었던 사례들을 가져와 봤어요. 사례로. 첫 번째는 이제 아이콘을 사례로 좀 보여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UX 라이팅 봇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차용했던 만타인에는 아이콘을 따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서에서 안내하고 있듯이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뭐 가져와서 사용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블러, 페더, 뭐 라딕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폰트 어썸이라고도 추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 쓰기로 했습니다. 폰트 어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콘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버전 6까지 나와 있고 카테고리가 한 68개 정도 되고, 저렇게 막 스타일도 막 귀엽게 바뀌는 그런 아이콘 라이브러리예요. 총 개수가 한 33,000개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주구장창 아이콘만 만드는 집단을 저희는 이제 빌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작은 조직에게는 이렇게 빌려오는 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썼냐? 일단은 폰트 어썸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아이콘을 찾고 내려봤습니다. 내려받으면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SVG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받은 파일을 피그마에 다시 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컴포넌트로 얘를 또 귀속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를 또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은 디자인 요소로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가져다가 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유용했어요. 사실 저희 막 직접 아이콘 그려가지고 할 때도 많았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33,000개나 되는 게 이제 저희 뭐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만 실제 구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어요. F 입장에서는 이 아이콘을 그 피그마에 찾아가지고 로컬에 또 내려봤습니다. SVG 파일로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다시 리소스 서버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업로드를 하면서 이 아이콘에 대한 정의, 뭐 어떤 클래스명, 아까 락 뭐 이런 게 있겠죠. 혹은 뭐 두께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요. 사이즈는 또 어떤지 계속 명령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콘 하나를 뭔가 구현하는데 꽤 많은 동작들이 조금 숨어 있다, 다소 복잡했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SVG 특성 잘 아실 텐데 이게 변형이 일어날 여지가 있거든요. 이 약속된 형태는 이러한데 뭔가 피그마 그 오토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크기를 줄이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다 보면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거는 시스템의 역할로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듬었냐? 해답은 의외로 뭐 간단했습니다. 폰트 어썸은 그 말 그대로 폰트로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영상 있는 것처럼 피그마에서 이 화살표 글리프를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꺽쇠랑 대시를 이제 조합하면은 화살표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대체 글리프라는 건데 뭐 특정한 이제 뭐 문자열이 들어가면은 특정한 글리프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근데 폰트 어썸도 동일해요. 저렇게 폰트 어썸 폰트를 적용을 하고 만약 특정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대체 글리프가 노출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거 SVG로 받을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어요. 뭐 이거인데요. 이 친구를 보면은 저렇게 사이즈 프롭스가 있어요. 2x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총 7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스타일도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라이트 레귤러, 솔리드 스타일을 저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크, 그레이, 아더스 뭐 색상은 아더스를 선택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이 글리프 클래스명을 입력하면은 그 아이콘에 맞는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피그마의 텍스트 프롭스를 사용하면은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방식 자체가 아니에요. 네, 저렇게 에로우라든지. 네, 그래서 네, 어쨌든 클래스명도 굉장히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이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어요. 뭐 쉐브론, 에로우, 하트 등등등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디자이너들도 금방 학습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VG를 받는 일은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뭐 저희도 좋아지긴 했는데 FE 파트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 아이콘을 이제 로컬에 내려받거나 리소스 서버에 다시 업로드할 일은 사라진 거예요. 그냥 클래스명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편리하죠. 네. 근데 사실 뭐 비단 아이콘 컴포넌트 하나에만 이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콘은 디자인 시스템의 거의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라서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버튼, 뭐 인풋, 배지, 액션 아이콘, 알럿 등등등등 이 수많은 컴포넌트에 영향을 줍니다. 그 피그마의 네스티드 인스턴스 개념을 뭐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영향도를 조금 더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만타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차용을 했어요. 빌려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이콘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폰트 어썸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프로세스가 보였고 이를 다듬은 사례로 공유를 드립니다. 외부 리소스를 빌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또 어떻게 뭐 잘 쓰게끔 고민하고 다듬는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드리면 이번에는 UX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UX 라이팅은 뭐 디자인 시스템과 같이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구글 트렌드 보니까 2016년도부터 스멀스멀 회자가 되다가 2020년대 초가 들어와가지고 급증하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UX 라이팅의 중요성은 뭐 이미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례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디자인 시스템에서 웬 UX 라이팅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디자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사실 인터페이스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무언가를 알려드립니다의 알럿이라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의 모달이라든지 무언가 잘못됐습니다의 에러 메시지까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중심에는 UX 라이팅이 있고요. 그래서 UX 라이팅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우리 같이 작은 조직은 훌륭한 UX 라이터를 모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외부의 힘을 빌려왔어요. 다들 아실 만한 그 친구 GPT인데 저희는 석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뭐야 뭐 GPT 사용했다고 예시 가져왔냐라고 하면 사실 일부 맞긴 합니다. 근데 그냥 GPT와 석봉이의 차이는 이 인프런의 보이스톤을 학습을 했냐 안 했냐일 것 같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GPT-S를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석봉이인데 이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게시글 삭제에 필요한 뭐 모달 문구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막 분석을 합니다. 기존은 한 요 정도면 원래 결과값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뭔가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중이에요. 네, 뭔가를 막 두루룩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옵션 1부터 3까지 추천을 좀 해줍니다. 보면은 타이틀, 뭐 디스크립션, 버튼명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석봉이가 조금 그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거는 인프런에 사용된 문구를 반드시 참고해서 만들어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석봉이와 그냥 GPT를 요청했을 때의 결과물이에요. 이제 좌측이 석봉이, 우측이 GPT입니다. GPT도 뭐 사실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 좀 다소 장황한 것 같아요. 반면에 석봉이는 몇 가지 규칙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달의 타이틀은 서술성 명사를 지향해줘. 디스크립션에서는 액션을 설명을 하되 미사 요구 없이 간결하게 작성을 해줘. 그리고 반드시 이전 인프런 문구를 확인하고 중복이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줘. 중복이 있는 걸 사용하면은 UX 라이팅 그 문구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지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각설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진행했던 일은
제품에 사용되는 보이스 톤을 모으는 일이에요. 아카이빙하는 거죠. 저희는 2022년도부터 모달, 노티피케이션, 헬프 메시지, 엠티 스테이츠, 뭐 에러 등등등 이런 문구들을 에어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요. 한 300개 모았나? 아무튼 수기로 다 넣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 어떤 상황, 타이틀은 무엇이고 디스크리션은 무엇인지, 버튼의 레이블은 또 무엇인지 등등등 하나하나 손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향후에 뭐 GPT에 써야지 하고 모은 건 아니고요. 이거 자체로도 사실 제품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전에 삭제에 관련된 뭐 UX 그 문구를 뭘로 썼지? 찾아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뭔가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됐죠. 아무튼 일단 제품의 목소리를 좀 모아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 뭐 디자인 시스템 구축할 때와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서 지향하는 바를 정의하고 이를 규정하는 일이겠죠. 가령 인프라는 그 따뜻한 랜선 사수를 좀 표방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잘 알려주고 친근하고 좀 엄하게 키우는 그런 느낌 말고요. 그래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는 딱딱한 문체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문체를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또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구보다는 어떤 액션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명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만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사실 두 번째 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UX 라이팅을 위한 가스라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서봉이한테 너는 우리나라 최고의 UX 라이터야. 30년 경력이 넘는 업계 최고의 장인 중 한 명이지. 이렇게요. 그리고 너가 답변해 줄 때는 반드시 내가 업로드한 보이스 2024 CSV 파일을 참고를 해줘라고 했어요. 이 파일은 아까 1번 그리고 2번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을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뭐 컴포넌트 칼럼을 특성을 고려해줘, 친근하게 작성해줘, 그리고 액션은 뭐 이렇게 해줘. 그리고 답변은 하나보단 그래도 한 몇 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3가지 더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3단계이고요. 뭐 마지막은 결국 배포하는 거예요. 앞서 또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포를 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다듬기의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친구도 사실 완벽하진 않고요. 다만 빠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네 디자이너들 할 거 너무 많습니다. UX 라이팅까지 만들어야 되는 오늘날 속봉이 한 대쯤은 놔둘만 하지 않을까요? 네. 네, UX 라이팅 정말 중요한데 이 역시도 외부의 힘을 빌려와 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다듬은 사례로 가져와 봤어요. 네. 네. 벌써 준비된 세션이 여기까지인데요. 네, 뭐 한 번 더 좀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은 작은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디자인 시스템이란 주제로 전달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은 회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디자이너 분들께 외부 리소스를 최대한 빌려오라는 뭐 자그마한 제안이었습니다. 사용된 외부 리소스를 보니까 만타인 디자인 시스템, 스토리북, 뭐 애니마, 코드 커넥트, 뭐 폰트 어썸, 에어테이블, GPT까지 저희는 좀 많이 또 빌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이점은 결국 내부 리소스를 절약을 하고 보다 더 효율이 높은 곳에 저희는 눈을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후에 이제 Q&A 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깊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